안녕하세요. 사연마트입니다. 저의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혜진입니다. 올해 42살이 되었고 제 이야기는 어쩌면 평범해 보이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도 한때는 누구보다 행복했던 신혼이 있었고, 제 남편은 제가 평생 함께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들의 작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던 순간들을 이렇게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서로 신중하게 알아가며 결혼을 결심했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따뜻했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마음이 깊었어요. 결혼 준비도 즐겁게 했고 저희는 신혼집도 아늑하게 꾸몄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결혼하고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저를 꼭 안아주고 퇴근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오곤 했죠. 그렇게 저희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저도 이 행복을 잘 지켜가고 싶었어요. 신혼 초엔 자잘한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저도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가 결혼하고 딱 2달쯤 지났을 때였죠. 남편이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혜진아, 우리 엄마가 이번 주말에 집에 오고 싶으시게. 우리 같이 점심 준비할까? 당연하지. 어머니 오시면 맛있는 거 해드리고 같이 얘기도 나눠야지. 사실 저는 시어머니와도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결혼 전에도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어머니는 따뜻하고 온화하신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말을 듣고 내심 기뻤어요. 어머니가 저희 집을 방문해 주신다면 정말 저희 가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았으니까요. 그 주말 저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오시면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도 준비하고 집 안도 더 깨끗하게 정돈했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너무 좋아요. 그래, 혜진아. 해 많이 썼구나. 근데 음식을 조금 더 진하게 했으면 좋겠네. 아들이 좀 입맛이 까다롭거든. 시어머니는 여전히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조금 더 세심한 성격이신 것 같았죠. 시어머니의 그런 말씀에도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들이 어머니 입맛을 닮았으니 제가 조금 더 맞춰드리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방문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거의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제게 자잘한 것들을 조언해 주셨죠.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께서 제가 요리나 가사일을 잘하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 좋았어요. 하지만 점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는 어머님이 저를 향한 조언이 아니라 지적처럼 느껴졌거든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늘 뭔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와 다른 세대이기도 하고 어머니 역시 저희 가정을 위해 도와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한 번은 어머니가 너무 과하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좀 더 편안하게 입고 있을 때였는데 어머니는 제 옷차림까지 지적하셨어요. 혜진아,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남편이 집에 오면 아내가 조금 단정하게 입는 게 좋지 않겠니? 아들도 뭔가 자랑스러운 느낌이 들 테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그 순간 저는 이 정도로 제가 부족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집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남편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으면 그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혜진아, 우리 엄마가 워낙 세심하시잖아. 그게 너를 싫어해서 그러시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좋겠어. 알겠어. 내가 더 노력할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시어머니의 말과 남편의 반응이 저를 조금씩 지치게 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편을 위해서라면 참아야 한다고 신혼이니까. 아직 저희가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그림자가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 아껴주고 지켜주는 관계여야 하는데, 저는 이 관계에서 언제까지나 참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남편과의 기념일이었어요. 결혼 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라 저는 더 특별하게 보낼 생각이었죠. 그런데 기념일 당일 아침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혜진아, 오늘 우리 엄마가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시는데 괜찮을까?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저녁은 우리 둘이만 보내고 싶어서 준비도 했는데, 나도 그런데 엄마가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그냥 어머님이랑 잠깐 같이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기념일 둘만의 시간을 위해 준비했는데 시어머니를 함께 초대하자는 남편의 말에 실망이 컸죠. 하지만 남편이 어머니께 계속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다시 제 감정을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함께 기념일 저녁을 보내게 되었어요. 혜진아, 우리 아들이 결혼하니까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인다. 너도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 어른처럼 살면서 책임감도 더 가져야 한다. 네,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날 어머니와 함께한 저녁은 계속 저를 가르치려 드는 어머니의 말씀으로 이어졌고,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해야 할 결혼 기념일이 어머니의 지적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 흘러가 버렸죠. 어머니의 간섭이 점점 깊어지면서 저도 차츰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오히려 저에게 양보를 권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과 다투기 싫어서 묵묵히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정말 참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집안 곳곳을 돌아보시며 청소 상태를 체크하시더니 제게 면전에서 이런 말을 하셨죠. 혜진아, 내가 청소하는 방식으로는 이 집이 절대 깨끗해질 수 없어. 남편이 힘들지 않게 네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저도 매일 열심히 청소하고 있어요. 저도 신경 쓰고 있다고요. 그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뭘 얼마나 알고 청소하겠니? 이 상황을 듣고 남편에게 하소연했어요.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이 부담스럽다고 남편에게 얘기했죠. 혜진아, 엄마가 너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야. 그냥 너를 많이 신경 써서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그런데 나도 점점 지쳐가. 당신이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여보, 내가 많이 힘들어. 당신이 중간에서 어머님께 한 말씀이라도 해주면 안 될까? 혜진아, 엄마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엄마가 나한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거든.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그 말을 듣고 저는 절망감이 들었어요. 결국 제겐 어느 누구도 없다는 외로움과 깊은 무력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의 대화마저 조심스러워졌어요. 남편이 어머님의 편을 드는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꼈고 갈수록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어느 때 부부간의 다정함이 사라지고 시어머니의 존재가 점점 저희 가정의 중심에 자리 잡아가는 느낌이 들었죠.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결혼 생활이 맞을까? 내가 평생 이렇게 참으며 살아야 하나? 마음속 깊이 불안감과 회의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과연 이 길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갈등 속에서 저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갈 무렵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심함이 제 일상을 통제하려는 강요로 느껴졌죠. 하지만 저를 더 지치게 했던 건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항상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기만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날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아, 이번 주말에 친척들 모임이 있어서 내가 요리를 좀 해와야겠어. 예쁘고 좋은 음식으로 준비해줘야겠지?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떤 음식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음식을 뭘로 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야 아들이 체면이 살지 않겠니? 내가 준비를 잘해줘야 하잖아. 저는 그때 마치 제가 해야 할 일 혹은 제가 지켜야 할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리는 물론 준비할 수 있겠지만, 그날따라 왜인지 가슴이 답답하고 저 스스로가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에 어머니께서 또 친척 모임의 요리를 부탁하셨어. 이번엔 좀 부담스러운데. 한 번은 당신이 나 대신 어머니께 말씀해 줄 수 없을까? 혜진아, 그냥 내가 이해하고 준비해주면 안 되겠어? 엄마도 다 너를 위해 그러시는 거잖아. 가끔은 좀 힘들더라도 그냥 맞춰주자. 그 순간 저는 혼자라는 느낌이 확 밀려왔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이해가 아니라 남편의 지지와 위로였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불안하고 지쳤는지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버린 거였죠. 그 다음 날 저는 어머니가 요구하신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친척 모임에서 어머님은 저를 여러 사람들 앞에 세우며 제 요리를 칭찬하셨지만 그 칭찬조차 저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요리를 잘해요. 보세요. 얼마나 깔끔하고 맛있게 잘했는지. 와, 정말 솜씨 좋으시네요. 어머님이 복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들 맛있게 드셔주셔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 모임이 끝난 후에도 시어머니의 지시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정리한 주방 용품 배치가 불편하다며 다시 재정리하라며 간섭하셨죠. 매번 지시를 따르며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기분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함께 한 편이라고 믿었지만 남편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머니만 의미가 큰 듯했죠. 저는 차츰 남편과의 대화조차 두렵고 불편해졌습니다. 남편은 저 대신 어머니의 입장만을 이해해달라고 하니 정말 막막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참으며 이 결혼을 지켜야 하나?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저는 어두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고,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저는 점점 작은 것 하나하나에 예민해졌고, 남편이 방관하는 모습에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라 믿었는데, 저에게 결혼은 고통스러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은밀한 재산 유용 사건이었죠. 사건의 시작은 남편이 핸드폰에서 우연히 본 메시지 한 통이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은 잠든 상태였고 핸드폰이 충전 중이었는데 갑자기 알림 소리가 들렸죠.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확인해 보려다 문득 남편의 카톡 대화방 목록에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어머니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지? 그냥 평소 대화인가? 호기심 반, 불안 반으로 대화 내용을 클릭해 보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몰래 제 이름으로 등록된 적금을 해지해 그 돈을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서명을 위조해 해지를 진행했던 거예요. 저는 당황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마 한 번에 다가가 따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혹시 그간 숨겨왔던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뒤 시어머니께 연락해 만남을 요청했어요.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찾아온 이유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다정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아니, 혜진아, 이렇게 갑자기 웬일이니? 무슨 일이야? 어머니 사실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적금을 갑자기 해지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어쩔 수 없었어. 그 돈이 좀 필요해서 너희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했었잖아. 어머니의 변명에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결혼 후 그 돈은 그대로 놔두기로 했고, 적금을 사용하는 문제는 저와 남편의 결정 사항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게 상의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건 제 명의로 된 적금이고, 저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해지하신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라, 혜진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거란다. 넌 그냥 마음 편히 있으면 돼. 저는 더 이상 침착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참고 참으며 가족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제 허락도 없이 제 명의의 돈을 무단으로 해지한 것이 저를 위한 것이라는 말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남편의 동조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따졌습니다. 여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내 돈을 어머니와 함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혜진아, 그 돈은 어차피 우리 가정을 위해 쓰려고 한 거잖아. 어머니께서 필요한 상황이셨고, 내가 그동안 잘 모아둔 돈이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어.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제게 남겨준 유일한 역할은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가며 모든 걸 양보하는 거였던 것 같았죠. 이제는 제 명의의 재산조차 제 의지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하면서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 존재는 당신에게 대체 뭔데? 혜진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 돈을 가지고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 남편은 여전히 저를 이해하기보다는 문제를 무마하려는 태도만을 보였고, 저는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제가 받았던 상처는 남편의 방관과 시어머니의 지배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참아왔던 이유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몰랐죠. 이 결혼이 과연 나에게 의미가 있었던 걸까? 내가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정말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시어머니의 말에 맞춰가며 희생하는 것이 결혼 생활의 일부라 여겼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제게 지지와 신뢰를 주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고, 이 관계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계속 느껴졌던 외로움과 지친 마음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무겁고 답답해지는 순간들이 반복될수록 이 상황을 끝내고 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이혼이라는 생각에 더 확신이 들었죠. 이혼에 대한 결심이 굳어지면서부터는 저도 남편과 대화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담담히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혜진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잖아. 아니, 여보. 이미 오래전에 심각해졌어. 나는 항상 혼자였어. 당신도 알잖아. 내 입장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했는데 그럴 수 없었어. 남편은 당황스러운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대는 번번이 무너졌죠. 이제는 그 기대를 버리고 저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후 이혼 서류를 준비해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내게 사과하고 변화하겠다는 마음을 보인다면 조금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예상과는 달리 서류를 본 후 아무런 미련 없이 싸늘하게 말했어요. 그래, 혜진아. 너가 그렇게 원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이제야 정말 알겠어. 우리가 얼마나 달랐는지. 결혼 생활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건데, 우린 그저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거였어. 남편의 말에서 제가 기대했던 미련이나 후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어떤 결혼 생활을 해왔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참아왔는지가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지키고 있었고, 저를 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혼자 서명하는 순간, 차가운 서류 위에 적힌 제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을 위해 많은 걸 포기하고 희생했지만 돌아오는 건 고통과 배신뿐이었죠. 그렇지만 그 서명을 통해서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저는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 집을 떠나는 일이 힘들 줄 알았지만 막상 떠날 때는 생각보다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제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제야 진정으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거겠지. 그동안 참았던 것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보는 거야. 이혼 이후 처음에는 공허함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낯설었고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혼자서 살아간다는 사실이 불안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제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점점 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여행을 계획했고 친구들과 만나 오랜만에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제 자신이 점점 회복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저 제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제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큰 위로와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어쩌면 이혼이라는 선택이 제게 가장 좋은 결단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제 삶을 진정으로 즐길 준비가 됐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결혼 생활은 많은 시련과 아픔을 안겨줬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해준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나를 위한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특별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